대통령 선거를 35일 앞두고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을 보다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코너 다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데스크인 서주민, 김정우 두 차장들이 나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익숙하신 반장이란 호칭으로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내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한덕수의 허들입니다.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을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당분간 무소속으로 출마의 변이나 당위성 이걸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왔는데 어느 쪽 허들이 좀 낮을까요? 네, 경선 시작부터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지지세를 키워온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엔 그 콘클라베형 방식 단판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승부가 곧바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그 단일화에 그렇게 적극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룰 세팅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정해지면 양자 토론회도 몇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신경전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가 이 협상의 우선권 이걸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경선이 끝나면 대선 후보가 당 대표격으로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단일화 방식은 물론 그거를 할지 말지 여부도 결국 후보가 결정하는 건데 11일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대행이 협상 주도권을 갖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고 또 11일에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남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이 한대행의 지지율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네, 또 그런 측면에서 그 일주일 기간이 또 하나의 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대행은 여러 경제, 안보, 지역 행보를 이어오면서 여론 주목을 받아왔지만 사퇴하는 순간 정부 조직의 지원 없이 소규모 캠프에 의지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대행이 보여줬던 권한대행으로서의 안정감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로서의 상황 관리 능력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지속적으로 어필할 경우에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주도권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참모진 중심으로 캠프가 꾸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리스크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초단기전이잖아요. 전례 없는 초단기전인데 그래서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허들을 하나 넘는다 치더라도 근데 빅텐트라는 또 다른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구상일 뿐입니다만. 예, 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쪽은 연대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최종 변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후보는 단일화나 빅텐트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만약 연대를 해도 지지층이 고스란히 따라오긴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하버드 동문 연대란 희망 섞인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이란 인물의 상징성이나 중도 확장력을 감안하면 한대행 입장에선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야 할 대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한대행이 나오더라도 참 쉽지는 않은 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허들이란 건 어차피 너무라는 거고 이제 비단 한대행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